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린 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 이 부분도 이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건물의 소유자나 아니면 미등기 건물의 처분권자 이외에 별도의 건물 점유자가 있을 때는 이 철거 집행을 위해서는 철거 청구와 별도로 그 점유자들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퇴거 청구가 조금 낯선 개념이죠.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뭐 인도나 명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사실은 우리가 명도,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인도보다 명도가 편하죠. 여러분 명도라고 많이 하니까요. 근데 원래 법적인 용어는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판결에서도 인도를 거의 대부분 써요. 여러분들이 판결을 혹시 접할 기회가 있으면 뭘 인도하라, 건물을 인도하라, 토지를 인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지 명도하라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제하는 것으로,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실무적으로 거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인도하고 퇴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걸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인도는 예를 들면 건물 명도, 인도 하면 따져보시죠. 아파트 세입자가 안 나간다. 기간이 됐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소송해서 인도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도 소송은 내보내고, 그죠? 세입자를 나가야 될 사람을 내보내고 그 점유를 란트로 확보하는 거. 그게 인도예요. 그게 명도입니다. 그런데 퇴거는 내보내고 내 점유를 란트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요. 내 걸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내보내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건물, 그러니까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 땅을 낙찰받았는데 그 건물에 건물주가 있고 이제 세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입자 상대로 나가!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나가! 이런 것은 당연히 이제 필요하겠죠.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주는 건물 철거하고, 그 다음에 건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가! 그런데 그 점유를 내한테 넘길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 점유를, 그 건물의 점유를 확보할 권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내가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땅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땅 주인으로서 그 점유를 내한테 넘겨줘라고 할 권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끝이에요. 거기서 그냥 꺼지고 내가 들어가서 뭐 열쇠 채우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으로 보면은 명도나 인도 소송은 집달리 데리고 들어가서 내 집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집달리 데리고 들어가서 열쇠를 자물쇠를 바꿔요. 그죠? 내 걸로 이제 내가 자물쇠를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퇴거는 자물쇠를 바꾸고 이런 과정들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바꾸면 안 되죠. 남의 건물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철거해야 될 것이지 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내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인도하고 좀 다른 개념의 퇴거입니다. 퇴거.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은 내 거 아니기 때문에 내한테로 점유를 줘라고 하는 권리까지는 없다. 그게 퇴거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뭐 이제 청구 취지 예를 좀 해드렸는데, 건물 소유자 안모 씨는 건물 철거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식회사 무슨 DNC라고 하는 요 회사는 점유자인데요. 세입자인데, 임차인인데, 여기에 대해서 퇴거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퇴거 청구권이라고 하는, 퇴거 청구권의 결론은 건물 철거권하고의 같이 가죠. 그죠? 그렇다면 왜 그럼 퇴거 청구권을 따로 뭐 세입자를 상대로 새로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권리가 있거든요. 건물에 점유해서 뭔가 사는 사람이, 예를 들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그냥 건물 철거만 구해도 그 건물이 철거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건물 소유자가 대항을 안 할 때, 건물 소유자는 어차피 졌다, 나 뭐 땅이 넘어가고, 나는 뭐 건물 철거해도 마땅하니까 나는 아무 행동도 안 하게 될 때, 그때는 건물 소유자가 따로 세입자가 있을 때 있잖아요. 세입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뭐 내가 건물 철거는 안 돼요, 나 못 나가요 라고 하는 부분에 그 권리를 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플러스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점유자가 있을 때는 별도의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소리를 이제 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제대로 이제 건물 소유자가 다툰다 그러면 건물은 철거해야 돼, 그렇게 해서 건물은 철거해야 돼 이런 판결이 나면은 당연히 퇴거도 따라붙죠. 왜냐하면 퇴거라는 것은 건물이 철거됐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철거돼야 되기 때문에 나가라는 건데, 건물주가 다투어가지고 건물 철거해야 된다 판결하면서 이제 점유자의 퇴거는 당연히 기계적으로 똑같은 결론이 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동적으로 이제 건물 철거가 인정되면은 퇴거 청구도 인정되고, 건물 철거가 기각되면은 퇴거 청구도 기각되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제 이 건물 퇴거 과정에서 세입자가 뭐 그 대항력인 인차인이라든지 건물의 세입자인데 건물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깨끗한, 제한 볼 것 없는 깨끗한 건물에 들어와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토지주에 대해서는 퇴거를 당해야 돼. 토지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는 퇴거 판결을 구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주에 대한 그 방어권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어권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논리로 유치권 같은 거,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는 철거, 그 다음 유치권자를 상대로 해서는, 점유하고 유치권자 상대로 해서는 세금, 이렇게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치권이 나 유치권 있어, 근데 맞아요 그게. 그런데 그 유치권은 건물에 대한 유치권에 불과하거든요. 건물에 대한 유치권. 그러면 넌 그 유치권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건물주에 대해서 뭔가 대항할 수 있는 권리지, 토지주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토지주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이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권리들인 거죠. 그래서 요 대목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게 만약에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과연 유치권인가 뭔가 주장하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도 그 결연성이 있는 채권이냐. 우리가 유치권 이야기를 할 때, 건물에 대해서만 결연성이 있느냐,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도 결연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땅을 낙찰받았는데 그 유치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갖고 있다면 그건 다 정리가 되겠죠. 아까 논리로 정리가 되겠지만, 그 유치권자가 토지에 대해서도 결연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토지주에 대해서도 뭔가 나 유치권이 있으니까 못 나가 라고 할 수 있는 유치권 주장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유치권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낙찰 받을 때 과연 유치권자의 그 결연성,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그 채권의 결연성, 이런 게 과연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임대차 하는 그런 경우에 제가 상정해서 좀 쓴 건데, 임차인은 법을 잘 모르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건물이 깨끗하니까 건물만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큰 낭패죠. 건물에 아무리 전세권 설정하고 또는 대항력 갖추고 해봐야 그것은 건물주에 대한 문제일 뿐이고, 나중에 토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철거돼 버리면은 보증 회수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또 반대로 이제 박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 건물이 있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더라도 그것은 내하고 관계 없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건물에 뭔가 전입신고 같은 게 되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 건물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가 되면은 이 건물은 보호되는 거 아니냐, 관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행정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고, 민사적으로 철거해야 되고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입신고가 된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니고요. 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건물 철거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그런 겁니다.